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통계나 이런 기존에 내가 작성을 했는데 이걸 부모님 상담할 때 어떻게 활용하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먼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우선 우리 아이들 오늘 진행하는 내용은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 사용한 선생님들한테 부모 상담 어떻게 진행할지 그걸 좀 짧게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존 기관이나 혹은 선생님들의 제가 여기 참석하신 분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용어는 원장님이 아닌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부모 상담 준비할 때 일정 왜 이때 해야 하는지, 그럼 이때 할 때는 어떤 내용을 해야 하는지, 또 1학기 상담하고 2학기 상담하고 내용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그 달라져야 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아무래도 상담이잖아요. 상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전문성이 조금 어필이 되는지, 나 자신이 좀 뿌듯해질 수 있는 상담은 무엇인지 그 한 끗 차이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질문 이번 주에 한다는 선생님 혹은 다음 주에 하는 선생님은 부모님이 이런 걸 상담을 신청했는데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 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선생님 대상으로 제가 요걸 미리 안내해 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이번 주나 혹은 다음 주, 다음 달에 학부모 상담이 있다면 혹은 2학기 배부 자료 제공을 많이 하실 거예요. 1학기 아이들 발달 총평을 생활 기록부처럼 제공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하실 때 선생님들이 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부터 잘 안내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관찰 노트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관찰지 작성한 내용들이 여기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작성한 아이 미주 해서 검색을 누르면 3, 4, 5, 6, 7, 8 빠진 거 없이 내가 다 작성했는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마이크가 켜진 것 같아서 한번 줄이고. 자, 여기 되고 1, 2학기 총평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요. 평가지도 다 똑같은 거예요. 평가지도 다 가름이 됩니다. 선생님이 아마 작성하는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그 이상의 결과물이 나오니까 당연히 평가지는 다 가름이 됩니다. 자, 부모님한테 보낼 때는 여기 통계 그래프가 있어요. 통계 그래프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 내가 맡은 반 아이가 다 있어요. 반 아이의 통계를 검색을 할 거예요. 통계를 검색하면 우선 3월, 23년 3월부터 23년 7월까지 전 해볼게요. 8월은 쓰다 말았거든요. 23년 3월부터 7월까지 하면 그 아이, 지금까지 저희가 사이트를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매달 체크한 것들을 다 점수화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기본 생활 영역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데 저는 일부러 선생님들한테 조금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얀 곡선 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 있을 거예요. 혹은 선생님이 지금 들으시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는 선생님이 봤을 때 일렬로 이렇게 되는 선생님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원장님께서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일렬로 되는 선생님은 왜 일렬로 될까요? 모든 그래프가 똑같이 3월부터 7월까지 다 그래프가 일렬로 돼 있어요. 하나도 변곡점이 없이 다 일렬로 되는데 일렬로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선생님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선생님은 왜 그러냐면 체크해 보셔야 돼요. 3월에 했던 것을 저희가 복사해서 4월에 쓰는데 4월에 복사해서 썼던 부분 중에 그 아이가 변화 있는 건 몇 개를 체크하셔야 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복사만 해서 쓰신 거예요. 복사만 해서 썼더니 6개월 동안 이 영역에 하나하나 영역의 아이 수준이 하나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나와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통계에 들어가서 우리 반 아이 한 명 이렇게 검색하고 어린이집 이름 나오고 선생님 이름 다 나올 거예요. 아이 개월수하고. 했는데 저기 보이는 대표님처럼 이렇게 변곡점이 있는 것이 하고 완만한 곡선도 이루어진다는데 그것도 없고 아이가 일렬로 계속 영역이 된다 하면 선생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체크하시고 모르신다. 어떤 부분을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하면 저한테 전화 주거나 문자 1대1 채팅 여기 남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 관찰 기록 총평이 있는데 관찰 기록 총평에 3월부터 누적되어서 이렇게 쌓여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3월부터 7월까지 작성한 관찰 일지 있죠. 거기 밑에 간략하게 아이 특성을 작성한 내용들이 다 그대로 불러와져요. 자, 지금부터 3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되죠. 만약에 제가 이 분포도를 3월부터 5월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월부터 5월까지 하면 3월부터 5월 것까지 불러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1학기 총평은 대부분 언제 하죠? 3월부터 8월.
3 월부터 7 월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죠. 그러면 3 월부터 7 월까지 이렇게 작성했는데 중요한 것은 요 밑에 3월 께 밑에 상단에 하단에 요렇게 차곡차곡 시간 순서대로 역순으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반대로 선생님이 작업을 하는 게 좀 필요해요. 3월 거 쭉 작성하고 '난 4월 거 안 적었네.' 하면 4월 거 안 적으셔도 되고 적을 수 있으면 적고요. 5월 거도 요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6월 거도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작성한 거예요. 이거 누가 작성한 게 다 선생님이 작성한 거죠. 요일 같은 거 총평이니까 요일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총평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게 평가제에서 그렇고요. 반드시 중요한 내용은 이 아이 1학기 총평을 하는 이유가 드러나야 돼요. 1학기 총평을 왜 하죠? 3 월보다 지금 얼마나 아이가 성장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총평을 하는 거예요. 매달 매달 작성했는데 왜 또 통계를 내면서 이렇게 1 학기 총평을 하겠어요. 그건 이 아이의 발달 변화를 보기 위해서 드러내서 작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3 월에는 이런 용어도 괜찮고요. 학기 초에는 "아이가 이러이러했고요." 라는 거 이거보다 "뭐뭐 하였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자,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사용하는 선생님 제가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5 월도 5 월에는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뭐 7 월에는 이렇게 하면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아이의 발달 변화가 조금씩 어떤 행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1 학기 총평이 다 되는 거예요. 사진도 다 요렇게 다 넣으셨죠. 그럼 사진까지 해서 프린트를 하면 PDF로도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프린터도 이렇게 다 될 거예요. 요렇게 해서 부모님한테 배부 자료로 첫 번째 배부 자료, 가정으로 하는 배부 자료를 요렇게 제공을 하는데 자,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는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 하나 출력하시고요. 요거 하나를 출력하세요. 왜? 여기는 전체적으로 가식화되어 있는 도식화되어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요걸 출력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 출력하시고요. 두 번째는 뭘 출력하냐? 상담하실 때 우리 아이들 사용하는 선생님들 두 번째는 최근에 작성한 관찰일지를 출력하세요. 최근에 작성한 관찰일지 한 아이 들어가서 저는 8월 걸 작성했는데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럼 요 7월 거를 출력하시는 거예요. 요 프린터는 아무거나 고르시고 미리 보기에서 출력을 하시는데 이거 위에 거는 필요 없으니까 출력 안 하셔도 되고 요 내용을 다 출력을 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출력해서 여기 총평까지는 필요 없어요. 자, 요거를 프린터에서 자, 프린트할 때 페이지당 페이지를 정할 수도 있어요. 맞춤 페이지. 1 페이지하고 나 끝 페이지 싫다면 이쪽 페이지부터 맞출 수 있어요. 자, 여기 기본 생활부터 전체 6개 영역이 있는 요 페이지도 선생님이 출력을 하세요. 아시겠죠? 요거를 출력을 해서 그 두 개를 상담할 때 가지고 계시면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는 선생님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통계에 들어가서 3 월부터 7 월까지 혹은 만약에 9 월이나 11 월에 한다 그러면 3 월부터 11 월까지도 다 구강 검색이 돼요. 고때 거 했던 것을 출력을 한번 해 보고 최근에 작성한 관찰 기록 일지 요거를 출력하셔서 두 개를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왜 이걸 이유를 드리냐면요. 여기 안에 보면 항목별로 다양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를 다 기술해 놨어요. 그죠? 요거를 부모님한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도표는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도표는. 도표는 가서 보면 도표는 우리가 통계 그래프 가서 김희주란 아이를 통계 그래프 돌려서 3 월에서 3 월에서 요렇게 8 월까지 7 월까지 제가 해서 요 도표는 어떻게 아이가 다양한 영역에서요. 어느 정도 균형성을 이루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혹은 요렇게 똑같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똑같아지거나 이게 2 개월 이상 될 때는 이때 선생님이 기본생활 영역을 보고 혹은 요게 기본생활 영역이죠. 중앙생이면 기본생활 영역을 4 월하고 6 월에는 요 정도 했는데요. 7월 정도 되니까 인제 요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고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지금 사용하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얘기를 해 드리자면 우리 아이들 사용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학부모 상담을 할 때 통계 그래프 여기 통계 그래프 가서 요거 하나 출력해서 요 그래프를 가지고 계시고 요 한쪽에 하나는 최근에 작성한 어린이집 관찰일지죠. 요 두 개를 가지고 부모님 상담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두 개가 항상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평가제에서도 보면 학부모님 상담을 1 학기, 2 학기 발달 총평 관짜리지를 통해서 학부모님 상담을 연계하는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를 맡아서 온전히 아이들하고 지내는 시간 동안 누적된 의미 있는 기록을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기존에 선생님이 작성한 일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협소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봤을 때 조금 부끄러워지는 부분 있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되게 학벌도 좋으시고 그런데 내가 관찰일지 이거 가지고 이걸로 상담하면 '이게 뭐 적으신 거야.'고 하고 나를 좀 흉보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있지 않아요? 그런 선생님한테는 제가 다른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선생님은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매달 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니까 요거를 출력해서 부모님 상담할 때 한번 이렇게 쫙 펼쳐 놓고 상담을 해 보세요. 그리고 상담을 끝나고 나서 이 자료를 부모님한테 쫄대 파일해서 전달해 주세요. 상담이 아니더라도 기관에서 지금은 1 학기 7월 마지막 주에 이 아이들을 발송을 하더라고요. 8일 마지막 주에 1 학기 전체 1 학기 아이들 생활 기록 발달 변화 분석입니다 해서 발송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와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아이를 전문적으로 체크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이 부분은 집에서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영역을 잘하고 있구나.' 굉장히 부모님도 영역에 관심이 많아요. 아닐 것 같지만 세분화해서. 왜? 요즘은요. 다양한 검사 도구를 할 수 있도록 오픈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MBTI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설 다양한 검사 도구를 할 수 있을 만큼 부모님들이 접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아 이런 걸 정말 전문적으로 선생님이 해 주는가.' 정말 만족도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거 우리 아이들 사용하시는 선생님 잘 기억했다가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사용하는 기관 원장님께 "오늘 강의 있으니까 선생님 오늘 와서 들으라고 하세요." 하고 전달도 드려서 아마 그런 선생님도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 2 학기에 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우리 아이들 사이트 들어와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나 이거 한번 써 보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요. 그 관련 영상이 공지사항이나 유튜브 자료에 막 올라가 있긴 해요. 그런데 한 달 요거는 멤버십으로 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무료권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 요 회원가입하시고 1대1 문의가 있어요. 회원가입하시면 여기 1대1 문의가 있거든요. 1대1 문의에 "저 오늘 9월 11일 강의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한 달 사용권을 포인트를 좀 지급해 주세요." 하고 1대1 로 남기시면 돼요. 근데 1대1 남길 때 이 기록하는 멤버십 그 단계는 원화 수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교사일 경우에는 교사가 아이를 5명 미만 볼 때나 이하로 볼 때나 10명 볼 때나 15명 요렇게 단위가 되어 있으니까 고 내가 지금 체크해야 할 아이 수를 좀 기록하시면 되고 기관 원장님께서는 20 인, 30 인, 50 인, 70인 요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70 인이 좀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50 인하고 70 인이. 그래서 되게 좀 놀라긴 해요. 저는 가정 원장님 20인 원장님이 좀 하시라고 정말 20 인이 좀 저렴하게 해 놨거든요. 가정 원장님 좀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라고 해 놨는데 오히려 50 인하고 70 인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인하고 국공립에서 좀 많이 이용하시는 걸 보고 '아 이게 다른 외부에 운영을 잘하시는 원장님이 보시면서도 좀 만족도가 느낄 수 있구나. 부모님한테 전달할 때 전달력이 좀 있는 사이트구나.'라고 그렇게 느끼거든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도 최근에 문의하는 게 제가 파워포인트를 아무리 해서 아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좀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너무 손만 많이 들고 해서 "요 사이트를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있어서 요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문의를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지금 이용하는 선생님, 이번 주에 상담이 있거나 다음 주 상담이 있거나 다음 달에 상담이 있는 선생님이 요 자료 활용하시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계에 들어가서 자료 활용하시고 통계에 들어갔을 때 내가 도표가 전부 다 일직선으로 되면 선생님이 잘못 기록하신 거예요. 요거 체크하시고 모르면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아시겠지요? 자 이제는 일반적으로 인제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쪼끔 안내를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부모님의 인제 신뢰를 얻는 부모 상담 비법에 대해서 쪼끔 안내를 드릴게요. 다음 주에 있는 선생님 준비 잘 되셨나요? 자 2 학기 1 학기하고 다르게요. 2 학기에 좀 달라져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2 학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면 좋을까요? 2 학기라고 내용이 같으면 안 돼요. 자 2 학기에는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될까요?
부모님 상담이 이제 잡혀 있어요. 10 월에 하기보다 우리는 좀 원장님께서 9 월에 하길 원해서 9 월에 인제 이번 달부터 착착착 할 수 있는데 2 학기잖아요, 2 학기. 1 학기는 아마 4 월에 하거나 뭐 5 월에 하거나 6 월에 하거나 다양하게 했을 거예요. 인제 9 월에 할 텐데 2 학기에 부모님한테 상담할 때는 내용에 비해서 1 학기와 달라져야 돼요. 어떤 거 달라져야 될까요? 어떤 내용을 해야 될까요? 2 학기에는 1 학기하고 다르게 어떤 내용을 부모님하고 상담으로 이끌어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학기 내용 똑같이 하고 계세요? 부모님이 신청서 보내면 거기 작성하는 거를 토대로 '아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1 학기 상담하고 2 학기 상담하고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야 될까요? 자 14일 하는 선생님 14일 상담이 코앞에 있는 선생님 무슨 내용으로 상담을 하실 거예요? 부모님께서 다 작성하죠. 근데 1 학기에는 좀 더 부모님 신청서가 상담 신청서가 꼼꼼하게 작성이 된 선생님 원장님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반이 있을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런데 2 학기 되면 그래도 좀 선생님을 신뢰하고 혹은 '아 이게 계속 고쳐지지 않네.'라고 하는 부분 혹은 내가 맞지 않는 아이가 있다거나 '아 이 부분은 좀 계속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좀 민원거리가 있는 것은 되게 길게 서술하는가 하는 반면에 그 외적인 거는 별로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작성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부모님이 작성한 신청서를 토대로만 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학기에는 무슨 내용을 해야 될까요? 자, 이 학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대로 간단하게 만든 사전 질문지예요. 1 학기 때도 제가 학부모 상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요거를 한번 보여 드렸는데요. 자, 이거 1 학기 자료예요. 1 학기 자료. 1 학기 자료. 1 학기 내용과 2 학기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라고 이렇게 해 볼게요. 1 학기에는 제발 선생님들이 부모 상담 사전 질문지를 낼 때 영역별로 내지 마세요. 기본생활 영역, 자연탐구, 사회관계 엄마들이 그 용어에 무엇을 써야 할지 정말 몰라요. 쉬운 질문을 하세요. 쉬운 질문. 아시겠죠? 저한테 진짜 질문 많이 해요. "아 1 학기는 듣는 상담이고 2 학기는 말하는 상담이고" "맞아요 선생님."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작성했어요. "잘했어요 선생님." 1 학기 때는 보면 1 학기 때 내용을 보면 이라고 원장님이가 얘기를 했다고요. 네 잘하셨어요. 자 부모 상담 사전 질문지 1 학기 때 보면요. "우리 아이의 주 양육자는 누구일까요?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기본 생활, 식습관, 학습, 신체 발달, 친구 관계, 예의 범절." 이런 거. 그럼 친구 관계 되게 중요하다 할 거예요. 그리고 예의 범절도 되게 중요하고 기본 생활 습관도 다 얘기할 거예요. 식습관 이거 엄마들이 다 좋아하는 내용이니까 요거 중에 가장 신경 쓴 거 뭐예요? 그다음에 "아이를 훈육한 적은 있나요? 그 이유하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외에 상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좀 이렇게 사전 상담 질문지를 전략적으로 하세요. 왜? 나도 이 엄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 100% 엄마가 선생님을 테스팅하기 위한 궁금한 내용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엄마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질문지를 적고 그래서 이번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자, 1 학기 내용을 보면 1 학기 내용은 부모님이 작성해야 할 내용이 더 많은 거죠. 그죠? 부모님이 작성해야 할 내용이 더 많은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알려줘야 할 내용이 더 많은 거예요. 왜? 선생님은 아직 아이를 만약에 4월 달에 상담을 한다면 한 달밖에 보지 않았어요. 한 달을 보고 이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그러면 오은영 박사님보다 더 잘하는 선생님인 거예요. 파악 못 해요. 계속 아이하고 소통하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한 달을 지내고 2 달, 석 달 지내면 7월 정도 돼야 이 아이는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싫어하고 이런 활동을 되게 좋아한다라는 걸 7월 정도 돼야 아실 거예요. 아직도 모른다 그럼 선생님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7월 정도 되면 우리 반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좀 아셔야 돼요. 아직도 모른다. 아직도 우리 반은 우왕좌왕 다닌다. 나는 이 아이 한 명 한 명이 뭘 좋아하는 무엇을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조금 더 많이 관찰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케어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아이 밥 먹이고 씻기고 케어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조금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이 아이하고 좀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러려고 우리는 관찰 일지를 적는 거거든요. 그죠? 자 1 학기 사전 질문지는 이거예요. 이거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런데 뭐 예쁘게 만든 건 아니라서 네 1 학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뭐 캡처해서 그냥 선생님 더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 학기는 이 내용이고요. 자 2 학기 한번 볼게요. 2 학기는 어떤 내용인지.
1학기하고 달리 양육자가 바뀌었거나 양육 방법이 바뀐 게 있나요? 엄마가 보다가 시터가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반일제 하다가 엄마가 인제 종일 반일제 하기는 그렇고 기본반 하다가 연장반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기관을 다니면서 좀 긍정적으로 바뀐 변화는 무엇이 있나요? 1 학기 때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까?"를 좀 우회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항상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하면 엄마들 불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러한 질문지를 하나라도 적으면서 좀 순화되시라고. 어머님이 상담을 올 때 그래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순화해서 좀 작성을 좀 하면서 정리하시라고. 불만을 토로하러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부모 상담은. 어떻게? 기관에서 선생님이 맡아서 아이를 케어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 아이는 이렇습니다."와 "가정에서는 이러는데."고 공유하는 자리예요. 그죠? 공유하고 그동안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진솔하게 소통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엄마가 어린이집에 와서 선생님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는 상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중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번이 기회다.' 생각해서 "선생님 왜 이때 이렇게 안 해 줬어요? 얘가 저렇게 괴롭히는 거 선생님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어떤 자리죠? 학부모 상담하는 자리는 선생님이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 아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가정에서는 이런데요."라고 해서 좀 공유하면서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맞춰가는 자리가 부모 상담이에요. 아시겠죠? 아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관을 다니면서 좀 긍정적인 변화, "1 학기 때 뭐가 가장 좋았나요?"라고 하면 아무래도 친구 관계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엄마는 뭐 언어가 조금 빨라졌다, 혹은 배변 습관 혼자서 하기 힘들었는데 기관을 다니니까 조금 좋아졌어요. 식습관 안 먹는 음식을 먹어서 이런 얘기 막 많이 적으실 거예요. 그러면 적으면서도 수치가 되겠죠. '아, 어린이집 다니니까 이러한 부분이 좋아졌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작성하면서 조금 정리가 될 거예요, 생각 정리가. 그다음에 "우리 아이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어떤 지원을 해 주나요?" 라고 한번 여쭤보시고요. 그러면 최대의 감시사를 모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몰라요. 그냥 좋아하는 장난감 정도가 알 수 있는데 이 최대 관심사는 선생님이 더 전문적으로 알 수도 있어요.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무엇인가요? 무엇을 해 주고 있나요? 그래서 정말 공룡이라고 이것만 죽어라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공룡을 좋아하는 건지, 하나 그 장난감, 공룡 장난감을 좋아하는 건지, 공룡 종류를 좋아하는 건지 선생님이 그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요즘 공룡에 푹 빠져 있어요." 애들이 그냥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니까, 그죠? "공룡에 되게 푹 빠져 있어요."라고 하면 "아, 그렇죠 어머니." 저도 이 아이를 되게 깊게 관찰을 해 봤는데 저도 처음에는 공룡에 푹 빠져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공룡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공룡 종류에서도요, 날아다니는 거 뭐고 육식 공룡 있죠. 그거에 몇 개 종류를 좀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상담을 잘 이끌어내면 어머님께서 어떻게 느낄까요? '나보다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나도 몰랐던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공룡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떤 방법, 공룡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선생님한테 신뢰감을 갖겠죠.' 이런 하나하나 상담에 신뢰감을 가지면 나중에 훈육을 하게 되거나 혹은 다른 걸로 부모님한테 요청을 하게 됐을 때 100% 엄마는 수긍을 해 줘요, 우리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자, 요런 부분 절대 놓치지 말고 좀 하세요. 아니면 이런 사전 상담 질문지가 없다면 그냥 질문도 해 주셔도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엄마가 왔을 때 "저 무슨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신청서에 하나도 작성을 안 했어요." 하면 신청서를 너무 어렵게 작성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무슨 내용을 뭐라고 적어야 되지? 적다 보니까 '아이 흉만 보는 것 같고 이렇게 적는 게 맞나?' 싶어서 뭘 적어야 될지 몰라서 안 적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몇 가지 질문을 좀 만들어 놓고 "요즘 아이 관심사 뭔 것 같아? 아이가 요즘 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집에서는 뭘 좋아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어머니께서 "요런 거 좋아한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른다면 깊이 관찰하셔야 돼요. 지금 7 월이 9 월인데 선생님 모르면 안 돼요 절대. 아시겠죠? 3 월부터 지금까지 본 아이에 대해서 하루 온종일 4 시간 이상에서 8 시간 이상을 아이를 케어하고 집중해서 관찰하는데 그걸 모르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최근에 아이를 훈육한 방법은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면 이제 엄마들이 여기서 불만을 좀 토로할 거예요.
요즘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요즘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있어요라고 하면 이때는 선생님이 이런 부분도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때는 이럴 땐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했을 때 어머니 그래도 얘기 잘 들어 주세요라고 하기보다 선생님이 기관에서 아이를 훈육할 때는 언제인지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선생님은 아이를 언제 훈육하세요? 훈육은 우리는 하나도 안 해야지만 이야기로 얘기하는 것도 훈육이 될 수 있어요. 훈육이란 것은 행동을 교정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해서 무섭게 해서 이 아이가 나한테 말을 잘 듣게 하는 게 훈육은 아니에요.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조금은 엄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훈육은. 그죠? 근데 훈육은 무섭게 해서 이 아이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훈육은 절대 아니에요. 행동 교정을 하기 위한 건데 선생님은 반 아이가 행동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주세요? 기관에서 어떻게 해 주세요? 대부분의 선생님은 따로 이야기를 하거나 어릴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여러 번 반복해서 될 때까지 이야기합니다라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냥 "어머니 애들 다 그렇죠 뭐. 나중에 크면 다 돼요." 이거는 올바른 성대 선생님의 전문적인 상담 기법은 아니에요. 어떻게? 원에서 가끔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요. 아이한테 따로 와서 친구한테 이렇게 장난감을 뺏을 때는 그냥 뺏어오는 게 아니라 "친구야 이렇게 놀아도 될까?"라고 물어보고 오는 거야."라고 제가 얘기해 줘요.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게 누적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한테 언어도 좀 배우게 되고요. '친구와 장난감을 공유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그때 돼서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알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무안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주는 편이에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상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가 있나요?" 라고 해서 자 1 학기하고 2 학기하고 사전 질문지 자체가 쪼끔 변화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하는 기관이 많을 거예요. 바뀌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 학기 때는 이거 다 가타부터 다 빼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9 월부터 했을 때 학부모님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봤을 때는요. 1 학기 때 이 아이의 통상적인 일상과 생활과 놀이와 아이의 모든 것을 한번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훑어주는 게 좋아요. 엄마가 항상 고민했던 것, 그리고 엄마가 항상 염려했던 것, 혹은 엄마가 좀 이걸 잘한다 생각했던 것을 부각해서 6 개월 동안 혹은 7 개월 동안 이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게 9월 이 시점에 해야 하고요. 또 앞으로 저희는 이러이러한 수업을 할 겁니다도 언급해 줘야 하는 게 딱 이 시점에 해야 할 상담인 거예요. 그럼 아까 11 월에 해야 하는 선생님 있죠. 11 월에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11 월에는 1 학기 내용보다 2 학기 들어와서 1 학기 때는 이랬지만 2 학기 들어와서는 제가 3 개월을 지내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어머니. 그래서 내년에 진급하는 반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시기가 11 월이겠죠. 저희 11월 되어서 "저 2 학기 수업은 이게 되고." 이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딱 9 월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1 학기 때는 아이가 이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대체적으로 좀 관심 있는 건 이거고 그리고 저하고 좀 이야기 나눈 건 이겁니다. 그래서 2 학기 때는 이제 부모 교육 과정도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활동을 좀 하려고 해요. 혹시 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 좀 어려움은 없으시는지, 아이하고 같이 지내면서 아이가 뭐 좋아할 때 소통이 안 된다 이런 건 없으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지금 9 월에 필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기관마다 다 다르잖아요. 9 월에 하기도 하고 혹은 11 월에 하기도 하고 12 월에 하기도 해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고 달에 필요한 내용들이 다 달라요. 똑같은 상담이 아니라. 아시겠죠? 고걸 좀 전략적으로 하시는 것. 1 학기 상담하고 2 학기 상담하고 그냥 엄마가 사전 질문지 보내면 이대로 하면 되지 뭐가. 기준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쪼끔 이해되셨나요? 제가 엄청 높은 수준으로 설명을 해 주죠.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와, 저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아이 한 명 한 명마다 내가 아직도 우리 반은 우왕좌왕하고 맨날 소리 지르고 애들이 맨날 아직도 정리정돈 안 되고 하는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 너무 힘든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자책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시니까 그거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매일 아이 간식 먹이고 재우고 혹은 아이 자유롭게 조용히 잘 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한테 온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이 아이한테는 내가 지원을 해 주면 싫어하니까 환경이라도 만들어 주고 그걸 선생님이 아셔야 돼요.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지금 시즌에는 다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좀 더 노력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부모님이 좀 신뢰를 얻는 부모 상담 비법 중에 좀 전문성을 높이는 부모 상담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전문성을 좀 높이는. 아까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1학기 때 상담하는 것과 2학기 때 상담하는 것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2학기라고 해도 9월에 하는 것과 11월에 하는 내용은 달라야 합니다. 라는 것을 좀 전달을 드렸는데 이제 상담을 할 때 좀 나 자신이 멋져 보이고 싶은 교사로서 좀 전문성을 어필하고 싶은 부모 상담을 누구나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조금 배우고 싶어서 많은 강의를 들으시고 유튜브도 많이 들으시죠. 그건 제가 선생님이 '와 성장하려고 하시나 보다.'라는 아주 가능성을 좀 보고 되게 만족스럽게 좀 생각하는데요. 이거 생각 안 하는 선생님들 진짜 많아요. 그냥 엄마 오면 상담하고 최대한 전화 상담으로 돌리지 뭐. 그냥 지료 상담을 하고 그냥 전화 상담하면 되지 뭘 이거 굳이. 그래서 엄마한테 "아 상담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하고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전문성이 높아지지 않아요. 선생님도 성장이 안 돼요. 아시겠죠? 꼭 아이의 우리 반 내가 맡은 우리 반 아이는 엄마보다 선생님이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전문성을 높이는 상담을 할 때는 우선 준비부터 철저해야 되겠죠. 학부모 상담할 때. 학부모 상담 신청서를 배부해야 되고요. 없으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일정 언제 할 건지, 시간 언제 할 건지 학부모 상담 신청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사전 상담 질문지가 있어야 돼요. 최소 문진표라도 뭐를 궁금해하는지 와서 맞닥뜨리고 얘기하기보다 최소 이 엄마가 뭘 궁금해하는지 할 때 제가 가장 피해야 할 상담 질문지 뭐라고 했죠? 6개 영역 중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작성해 주세요. 그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상담 질문지도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고거 그리고 나한테 좀 도움되는 활동으로 도움되는 질문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상담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작성한 관찰 일지를 갖고 오셔야 돼요. 혹은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말로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전문성을 어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누적되어 있는 관찰일지.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통계를 안 냈는데 아마 3 월부터 7 월까지 8 월까지 작성한 관찰일지 쫙 갖고 오세요. 근데 그게 자신 있게 잘 쓰셔야죠. 부모님한테 상담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관찰일지는 상담 자료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분명히 그 아이를 기록하고 이때 이러한 기록을 했을 때 왜 이랬을까에 대해서 어머님하고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지 그냥 저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관찰일지를 적습니다. 이거를 자랑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 안에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 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자신이 없다면 관찰일지를 빼세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찰 일지라는 건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이 아이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6개 영역을 작성하든 놀이하고 뭐 일상생활을 구분해서 작성하든 그건 절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평가제 때문에 사는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유보통합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평가제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남으시려고 그런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제발 목매지 마시고 관찰 일지를 온전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아이를 얼만큼 아는가? 저 아이 행동이 왜 저때 일어나지? 왜 도대체 저 아이는 쟤를 계속 깨무는 거야? 왜 한 명만 깨무는 거야? 내가 오늘은 저 아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 꼼꼼히 살펴보고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기록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좀 정리가 되고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맥락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서 좀 지원을 해 주고 그럼 지원해 주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했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 하는 것을 좀 기록을 하고 보육일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반을 운영하는 일지라고 하면 관찰일지는 한 명, 선생님과 아이에 대한 진단일지라고 보시면 돼요. 한 명 한 명의 진단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누적해서 작성을 하셔야 정말 올바르게 작성하셔야 사진 하나 찍어서 해석하는 용도로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작성을 하셔야 부모님 상담에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선생님도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맞는 연령을 맞거나 혹은 그 연령 이상의 아이들을 좀 맞게 되는데요.
맡을 때 이 아이들의 특징은 이렇다더라는 것을 선생님은 어떻게 매년 지내는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많이 하게 돼요. 하지만 매년 그 아이 연령을 맡으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죠. 내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이 연령의 아이들은 이 계열사 아이들이 이런 걸 못하는데 얘는 하네. 왜 그럴까? 혹은 나 통상적으로 만 1세반 아이 맡았는데 10월 정도 되면 애들이 다 기저귀 떼는데 도대체 이 아이들은 12월 월이 돼도 기저귀를 다 안 떼지. 기저귀를 떼는 애가 한 명도 없는데 왜 그럴까? 이반의 특성은 무엇인가? 라는 한 명 한 명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관찰일지예요. 그래서 관찰일지 정말 관찰부터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상담에 필요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좋아요. 근거 자료. 제가 추천드리는 근거 자료는 여기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찰일지를 준비하고 아까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선생님은 관찰일지 그 사이트 가시고 오시면 돼요. 그 외에 상담을 정말 필요한 아이가 있죠. 친구하고 너무 다투거나 선생님한테 욕을 한다거나 사회성이 너무 부족해서 친구하고 어울리질 못하거나 단체 생활을 활동할 때 너무 힘든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세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하고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아이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머니 이렇습니다. 가정에선 어떤가요? 우리가 상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자리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엄마가 잘 안 와요. 상담을 오라고 하면 잘 안 와요. 왜? 당연히 싫은 소리 할 거 아니까 잘 안 와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하고 당차게 오시는 엄마들 있어요. 우리가 봐서는 100% 얘가 잘못했는데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요. 요즘에 엄마들 막 진상인 엄마들 막 많이 나오는데 아유 그 초등학교 선생님의 일은 너무너무 안 됐지만 아유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 속이 더 무너져 내린대 그죠? 그것도 다 견뎌내고 하는데 여튼 그런 엄마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엄마들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어머니 제가 더 잘 보육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담을 하셔야죠. 정말 상담이 필요한 아이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마가 정말 작정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오늘 정말 이거는 선생님을 만나서 "끝맺음을 지어야 될 것 같아."라고 상담하실 때는 선생님은 어떻게 상담을 하시겠어요? 피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애 한 반에 한 명 정도 있지 않나요? 안 오면 다행이지만 왔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상담하시겠어요?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근거 자료예요. 자 근거 자료가 뭐냐면 예를 들게요. 어 친구한테 물건을 던지는 아이가 있어요. 혹은 이렇게 팔을 잡아당겨서 쪼끔 활동이 범위가 너무 큰 아이. 활동 범위가 큰 아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활동 범위가 커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걔랑 좀 안 놀려고 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아이. 그런 아이가 있다면 엄마 입장에서는 걔가 원래 좀 활동적이에요 하고 쪼끔 애매모호하게 긍정적으로 합리화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없죠. 그럼 다칠 만한 애들한테는 가진 않죠. 그러면 왜 우리 아이 주위에는 친구가 많이 없을까요? 얘하고 놀자면 애가 싫다고 해서 애들이 잘 안 놀아준대요. 그럼 당연히 애한테 문제인데 그죠? 그럴 때 근거할 만한 자료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객관적으로 기술하면 좋겠죠. 최소 엄마가 9월 월에 상담을 온다. 그러면 이전에 8월 월부터 그전에는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8월 월부터 인제 꼼꼼히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뭐 8월 13일 오전에 아이들하고 놀이하다가 땡땡이가 직접 보고 인제 하는 거지. 인제 "너를 내가 꾸준히 요 정도 했을 때 엄마한테 요렇게 상의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를 마련한다." 생각하고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 제가 봐서는 영아 반 아이는 문제 행동이라고 참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선생님이 문제 행동이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빠르게 이해를 하니까 우선 그런 아이 같다면 그 행동이 몇 시에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좀 기술을 해 놓으세요. 관찰일지 기술을 해 놓으세요. 아니면 따로 이 아이만 따로 그 기술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꾸준히 요 시간대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 주일 정도 기록을 해 놓으시면 오전 혹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게 선생님 점심 먹고 정리할 때 그때 애들이 다 달리잖아요. 그죠? 에너지도 업되고 그래서 되게 바쁘죠. 그래서 고때 좀 많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고때였는지 그래서 이 시간대 보니까 통상적으로 내가 일 주일을 기록을 해 보니까 '이 시간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시간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거. 만약에 낮잠 자기 전에 밥 먹고 양치하고 그때 놀 때 한다 그러면 어
도우미 선생님이 좀 불러온다든지 혹은 그 아이는 선생님 옆에서 좀 책을 읽게 한다든지 그때 너무 아이들하고 활동성 있게 한다 그러면 선생님 옆에서 도우미로 "친구 누구 데리고 와." 혹은 "선생님 이거 닦는 거 좀 도와줘서." 도우미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것도 적는 거죠. 이런 역할을 좀 주어서 아이가 쪼끔 더 차분해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있었다. 나와 함께 있었다." 생활을 해 보는데 그래도 친구들하고 뛰어가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것도 적는 거죠. 그다음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양치를 다른 선생님한테 맡긴다거나 혹은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아이 하지 말라고 제지하기보다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거야."라고 좀 이러이러한 식으로 "나는 훈육을 하고 행동 교정을 좀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적었는데도 그래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어떻게? "아 어머님 제가 8월 한 달 동안 안 그래도 어머님 9 월에 상담이 있어서 이걸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좀 꾸준히 행동 분석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요 시간대 가장 많이 이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애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찍으세요, 영상.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요." 하고 엄마들이 가장 기분 나쁜 거는 "어머니 얘가 이래요." 정말 "왜 이럴까요?" 하고 뭐 누군가에게 막 고자질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이러이러한 행동을 보여서 제가 안 그래도 이때는 아 요 시간대에 많이 아이가 좀 너무나 업이 되는구나. 그래서 요때는 좀 차분할 수 있도록 요런 걸 좀 지원을 해줘 봤어요." 근데 지원을 해 줬는데도 요게 너무 싫어서 다시 요런 행동이 똑같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선생님을 쪼끔 양치할 때 좀 도와달라고 해서 다른 선생님이 양치하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좀 이야기도 했는데 쪼금 나아지는가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이렇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제가 어머니 이러한 사건 사고가 혹시 이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고 지금까지 아이들이 좀 다칠 만한 그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이때 제가 어머니 이 아이를 그냥 제 옆에 양치하는 동안은 제 옆에 좀 앉혀서 생활해도 될까요?" 이런 근거 자료를 마련하면 엄마가 부모님이 "가능하다."라고 하지. 그죠? 그러려고 우리는 상담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거예요. 정말 상담이 필요한 아이는 선생님이 그동안 관찰을 했는데 이 아이한테 어떤 행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내가 이런까지 지원을 해 봤다. 그래도 안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혹은 "선생님이 이러한 행동이 일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된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한번 해 보세요."라는 근거 자료를 말로 하기보다 기록으로 짧은 키워드로 하셔도 돼요. 나만 볼 거니까. 왜 상담에 사용할 거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병설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죠? 그 선생님 많이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사직을 많이 어 경력을 쌓았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내가 상담을 좀 전문적으로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케줄부터 잘 짜시고 상담 질문지도 나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질문지도 좀 변형을 하시고 관찰 일지도 정말 꼼꼼하게 잘 쓰셔서 상담하기 위한 자료를 좀 활용을 하시고 그 외에 이 아이한테는 정말 상담할 요소가 좀 있다. 부모님이 왔을 때나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다 해야 나중에 부모님이 이런 걸로 갖다붙다 말씀을 안 하시죠. 요렇게 꼭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해가 되시는데 되게 어렵죠.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상담 강의 들으러 가면 이렇게 얘기 안 해줄 거예요. 그냥 "이때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는데 선생님이 그걸 다 외울 수 있나요?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가장 좀 어렵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좀 안내를 해 드립니다. 자 상담은 대면하고 비대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신청사고 시간을 좀 안내해 주셔야 돼요. 엄마가 신청했다면 최소 20분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혹은 소요 시간은 30 분입니다. 요렇게 시간을 좀 안내해 주시고 소요 시간도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아요. 상담을 할 때 최소요. 이렇게 교실 테이블을 좀 마련하세요 상담이니까. 내가 막 다른 거 막 노트북으로 관찰일지 막 적고 있다가 어머님은 "아 어머니 잠시만요." 이거를 치우고 이거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상담 기간이란 걸 알고 왔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본인 업무하느라 이게 준비가 안 되었다면 거기서부터 전문성을 어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렇게 테이블도 해 놓고 꽃이 없다면 간식이라도 좀 갖다 놓고 간식 계속 쓸 거잖아요. 어머님이 막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으니까. 간식이나 좀 요깃거리 갖다 놓고 음료수도 하나 갖다 놓고 선생님이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고 기다리고 계셔야죠.
아시겠죠? 만약에 앞에 엄마 상담이 끝나지 않았다 하면 어머님의 양해를 구하고 "어머니 다음 어머니께서 지금 와서 기다리는데 쪼끔 힘드시겠지만 얘가 제가 5분 뒤에 좀 마무리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따로 전화로 또 안내를 드리겠으면서 빨리 마무리하셔야지 이 엄마 계속 상담하는데 내가 어떻게 끊지, 어떻게 끊지가 아니라 다른 엄마를 기다리게 하시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상담 시간을 얘기하면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소요 시간 얘기해 주고 상담이 너무 길어지면 끊기도 하시고 교실 정리하시고 자 상담을 잘 진행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전중을 잘했어요. 잘하시는 선생님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테이블도 너무 예쁘게 하시고요. 교실에도 보면 아이들 포트폴리오 엄마들이 왔을 때 좀 그런 거 보라고 포트폴리오도 많이 마련하고 잘하는데 상담을 진행할 때 저도 강의를 진행할 때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요. 이야기를 잘하고 나고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마무리 단계도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선생님이 설득력 있고 전문성 있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러이러한 상담을 하고 마무리 한 1분 정도는 선생님이 "앞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다행히 가정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이야기 이걸 잘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어머니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고 선생님 한 1분 정도는 좀 마무리하는 멘트를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힘들 수는 있어요. 계속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 대화를 했을 때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했을 때 좀 '전문적이다. 정말 상담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마무리 그냥 대화하다 보면 수다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다시 상담으로 끌고 와서 이런저런 거 하고 중간에 어머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도 다 얘기를 다 못 드리긴 했는데 우선 오늘 제가 전달 드릴 부분은 요거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신다니까 제가 2 학기에도 이렇게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을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머님하고 있었던 내용을 상담 보고서 작성을 남기셔야 되겠죠. 모든 어머님 뭐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상담 보고서를 TCTC에서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상담을 해서 그래서 부모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나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양식은 전혀 없어요. 선생님이 적고 싶은 내용 길게 적고 싶으면 길게 적어도 되고 그냥 일정을 적고 싶다면 일정을 적어도 되는 거예요. 상담 보고서 양식은 그냥 각 기관에 맞게 하지만 상담 보고서는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전문적인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적인 부분을 좀 알아볼 텐데요. 학부모님한테 상담 신청서를 지금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선생님 잘 들으세요. 상담 신청서를 제공했는데 왜 거기에 있는 내용 말고 와서 다른 내용을 물을까요? 왜 엄마는 거기에 다 뭐 물어보죠? 99% 엄마들이 궁금한 게 친구 관계. 친구 관계 얘기하지 않아요? 친구 관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교우 관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거 궁금하다고 해서 내가 준비를 했는데 왜 그걸 안 묻냐고요. 왜 그걸 안 묻냐고요. 그죠? 친구 관계 궁금한데 뭐가 그렇게 궁금할 거예요. 맨날 친한 친구 있고 다양하게 놀 수도 있는 거죠. 친구 관계가 교우 관계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죠? 근데 정말 엄마들이 궁금한 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엄마들이 상담을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까 두 팔 걷어붙이고, 두 팔 걷어붙이고 오늘 정말 선생님 한 번 만나서 '내가 그동안의 불만을 얘기해 봐야 되겠다.' 하는 엄마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평범한 너무 착한 엄마들은 뭐가 궁금할까요? 우리 아이 뭐가 궁금해서 상담을 하러 올까요 직접? 안 와도 되는데. 매일 키즈노트 알림장 다 나가죠. 언제든지 등하원할 때 만나죠. 뭐가 궁금할까요 아이에 대해서? 뭐가 궁금할까요? 자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기 다 자제분 계시죠? 여기 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 다 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직 꼬맹이 아이가 있죠. 그 아이 만약에 학원을 간다고 생각해 봐요. 학원을 가거나 혹은 초등학교 갔을 때 상담을 가면 여러분들은 담임 선생님한테 뭐가 궁금하세요? 뭘 궁금해하세요? 그냥 가서 친구 관계가 궁금하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학교 생활은 잘하는지 그거 하지만 뭐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은 거. 뭐 듣고 싶으세요? 정말 가서 "이 선생님이 참 이런 말 해 주면 나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뭐 듣고 싶으세요? 그런 거 없으세요? 뭐 듣고 싶을까요? 친구들과 잘 지낸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 아이 칭찬.
수업 시간에 집중 잘한다. 발표 잘한다. 이거 들으면 지금까지 내가 맞벌이 했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지 않아요? 자, 학부모님들은요. 교우 관계가 궁금하긴 하지만 정말 내가 모르는 1%를 선생님이 잘하는 뭔가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들으러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다양한 상담을 할 때 저하고도 뭐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하기도 하시겠지만 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나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진구, 칭찬. "내가 이거를 안 막아 놨네." 맞아요. 칭찬. 칭찬을 듣고 싶어요. 그죠? 모든 어머님들이 그래요. 자, 그러면 원에서 "잘 먹나요?" 했을 때 자, 학부모님이 가장 궁금한 거는 이 아이가 잘하는 것. 아이들마다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 눈에는 안 보여서 그렇지 선생님 눈에는 만족스러워서 안 해서 그렇지 아이마다 잘하는 게 있어요. 밥을 정말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요. 올 때마다 눈웃음을 예쁘게 지어 주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마다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아이가 똑똑해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마다 정말 잘하는 게 있거든요. 고런 걸 잘하는 것을 잘 캐치하고 만약에 엄마가 원해서 "잘 먹나요?" 그러면 이런 걸 질문했을 때 엄마는 먹는 것에 관심이 있는 엄마일까요? 아니면 원래 잘 먹으니까 평범하게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엄마일까요? 자, 이렇게 "원해서 잘 먹나요?" 물어보는 엄마들은 먹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 엄마들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엄마가 좀 말랐어요. 마른 엄마들이 정말 "아이 편식 없이 잘 먹나요?" 라는 게 궁금해서 질문을 할 수 있죠. 네. 잘 안 먹어서 질문을 할 거예요. 당연히 안 먹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아이가 이렇습니다. 오늘 어머니 점심을 잘 못 먹어서 간식을 이렇게 줬어요."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원해서 어떤 걸 잘 먹나요?"라고 했을 때 이때는 그럼 선생님이 대체적으로 칭찬을 해 주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엄마가 알아야 할 부분을 엄마가 항상 이 부분을 예민하게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까요? "네 어머니 먹는 거 되게 걱정 많으시죠. 근데 요즘은 반찬 안 남기고 잘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잘 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이 상담하는 14일 있는 선생님 잘 듣고 하루 이틀 잘 쳐다보고 "아 어머니 학기 초에는요 버섯하고 호박 나고 이렇게 물컹거리는 음식은 정말 손에도 안 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친구들은 이거 먹는데 이거 먹으면 되게 쫄깃쫄깃하다 얘기하면 한 번은 숟가락 포크 들어서 입에 가져가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걸 제가 계속 꾸준히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면 나중에는 쪼금 먹으려고 시도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막 직접적으로 잘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보이는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이 두 개 차이가 뭘까요? "어머니 먹는 거 되게 걱정 많으시죠. 근데 요즘은 음 저번보다 쪼끔 더 잘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학기 초에 이랬는데 어머니 요즘은 디테일하게 뭐 버섯 같은 거 잘 안 먹으려 했지만 그래도 포크로 깨작깨작하면서 쪼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도 좀 맡아 보고 그래도 아직까지 입에는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혹은 버섯 재배 가거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아마 쪼끔 나중에 몇 개월 지나면 더 잘 먹지 않을까 쪼끔 기대는 하고 있어요." 요렇게 설명하는 거 두 개 차이는 뭘까요? 두 개 차이는 뭘까요? 두 개 다 네 잘 먹으려고 맞아요. 유진희 선생님. 에피소드를 통해서 눈에 그려지듯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상담을 진행했을 때 우리 아이가 잘하는 부분을 언급할 때 "잘해요. 잘 지내요. 아유 이 정도면 훌륭하죠."가 아니라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알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부분을 선생님이 사전에 좀 관찰을 해 주시면 좋겠죠. 혹은 선생님이 그냥 관찰을 하지 않더라도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 관계가 안 좋거나 친구하고 노는 것을 두려워했던 아이가 있으면 요즘은 장난감 가지고 옆에 가서 쪼그려 앉아서 친구들이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요. 다른 친구하고 요즘은 쪼끔 관심 있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이 친구하고 요즘 무엇을 가지고 많이 노냐면요 하고 친구하고 잘 노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거? 에피소드를 들어서. 그러면 엄마가 듣고 '아 정말 선생님이 아이를 관찰을 잘하고 있구나. 맞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맞아. 그런 것 같은데 아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나도 가정에서 해 봐야 되겠다. 아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정말 믿을 만하네.'라고 해서 신뢰를 더 쌓겠죠. 그게 정말 상담의 팁이에요. 잘하시는 분은 잘하실 텐데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면 최소 어떤 거? 디테일하게 좀 기록을 해 보세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때요? 뭐 이것도 디테일하게 좀 기록을 해 보시고요. 선생님이 원해서 "잘 지내나요?" 했을 때 어떤 거 하라고 했죠? 칭찬할 거리 찾아서 칭찬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뭐가 듣고 싶어서 온다고요? 엄마가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우리 아이 내가 모르는 강점이 무엇인지, 여기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아이의 구체적인 칭찬이 듣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는 잘할 거야. 선생님이 모르는 부분,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정말 잘할 거야. 소중한 내 아이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러면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어 맞아요 어머니. 그때는 제가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또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도 알고 싶어서, 그러면 선생님이 에피소드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와 우리 선생님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대로 혹은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아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네.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구나.' 하면 상담이 너무나 깔끔하고 어머님이 만족스러워서 집으로 돌아가시겠죠. 그럼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빠한테 상담 얘기할 거예요. 아마 가면서 전화할 거예요. 오늘 누구누구 누구누구 상담했는데 잘한대." 이거 막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 주고 "잘한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 뭐 잘하는 점 누구한테 칭찬들을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서. 가족한테 얘기해 주고 "어 뭐 음식 잘 안 먹는데 요즘은 버섯도 뭐 관심을 가졌다네. 선생님이 그렇게 신경을 써 준다네." 그래서 마지막에 뭐로 마무리되냐면요. 아빠랑 "우리 선생님 너무 좋더라. 선생님 진짜 고생하더라."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요. 내가 무언가 전문적인 상담 스킬을 가지고 이 엄마한테 해답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담을 오시는 분한테 어떤 걸 알고 싶어서 왔는지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아시겠지요? 자 14 일에 있는 선생님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칭찬만 하고 가정 연계한 지도, 그럼 아까 제가 가정 연계한 지도는 뭐냐면 이 아이한테는 부모님의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좀 지도를 묘했으면 좋겠는데 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앞에 칭찬도 많이 하지만 "아 어머니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잘하고 있는데 다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친구들하고 조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행동이 과격하거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 한 달 동안 아이를 조금 한번 집중적으로 관찰을 한번 행동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행동 분석이란 말 적어도 돼요. 사용하셔도 돼요. 행동 분석을 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아이가 등원해서보다 점심을 먹고 나서 그때 되면 아마 에너지가 올라가고 하니까 그때 시간이 가장 좋은가 봐요. 그때 이러이러한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좀 마찰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요렇게 해 봤고요.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 봤는데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안 되어서 제가 만약에 이게 아이들한테 다른 피해를 줄 경우에는 제가 같이 손을 잡고 "요게 기다려도 될까요?" 가정에서도 만약에 이런 부분 아이가 착석해야 될 때 혹은 기다려야 될 때 이거를 잘 못 기다리면 어머니께서도 쪼끔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자기 조절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쪼끔 지도해 주실 수는 있으신가요? 라고 어떻게 근거되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엄마들한테 칭찬만 해 주래. 나 진짜 이 얘기는 정말 얘 엄마 이거 알아야 되는데." 하는 것이 있으면 기분 나쁘게 선생님이 막 그 뭐죠? 꼬치꼬치 꼬지르듯이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이 아이를 집중적으로 내가 관찰해 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상담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담을 앞둔 선생님 11 월에 앞두더라도 상담을 앞둔 선생님은요 아까 에피소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 주일 전에 좀 구체적으로 그 아이 관찰을 해 보세요. 관찰을 해 보고 엄마가 평소에 뭐가 관심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먹거리인지 친구 관계인지 말 책 읽는 거 혹은 자기 기본 생활 습관 혹은 칭얼칭얼하는 요 용어 이런 말 어투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지 엄마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고거를 한번 일 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 보고 그거를 한번 대본을 작성해 보세요. 딸딸 외우라는 것이 아니야. '아 나 이 내용 어머님한테 좀 얘기를 해 줘야 되겠다. 이거 지금 잘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 줬다.'라는 것을 한번 작성을 해 보세요.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을 한다 도 이렇게 내뱉기는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찰일지를 잘 작성을 하셨다면 요게 준비가 돼야 되겠죠. 관찰일지 속에서도 내가 보니까 저 앞달에
'오 월 달에도 이런 게 있었네. 요것도 한번 언급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자료가 있으면 요거를 찾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가정에 전할 것들 이러한 지도사항 혹은 "2학기에 이러이러한 활동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고것도 좀 작성해서 한번 선생님이 그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연습 길게 아니고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20분 정도 생각한다고 '아 요런 걸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한번 대본을 짜서 해 보시는 게 처음에 연습이 힘든 선생님은 요렇게 연습을 해 보시고요. 이게 연습이 잘 되면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담 때는 부모님한테 전달할 게 많아질 거예요. 이게 정말 기초적인 연습이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아까 알려주신 팁 '요 정도 좀 놓치고 있었네.' 하면서 잘하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은 팁 정도만 쪼끔 배워 가시고 기본적으로 상담이 너무 무서워. 난 엄마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하면 요렇게 준비를 해 보세요. 차근차근 연습 단계를 통해서 준비를 해 보세요. 자 아까 자료를 활용할 때 이런 전문적인 기록물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어머님한테 얘기할 때 말로 대화하는 것보다 뭔가 전문적인 차트나 기록물이 있으면 설명할 때 내가 언어하는 뭐든지 선택하는 언어들이 설득력이 있어질 거예요. 기록물을 통해서 이렇게 엄마들한테 설명을 하게 되면 그래서 기록물도 활용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특히 영화반 선생님, 영화반 선생님 어머님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해도 참 유치한 용어를 많이 쓴다.' 하고 싶을 정도로 용어 선택에 있어서 영아용 용어를 많이 쓰세요. 요즘 그냥 "애기 예뻐서 우쭈쭈 해 주고 있어요."가 아니라 "아유 잘 먹죠. 이 정도면 잘 먹는 거죠. 저 맨날 토닥토닥 해 주잖아요."가 아니라 상담이잖아요. 전문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아이의 상호작용을 하는 교사의 입장이 아니라 아이를 케어하는 전문적인 교사로서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하게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용어도 섞어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섞어서 좀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친구들하고 잘 지내요?" 라는 용어보다 여기 안에 제가 웬만한 여러분들의 책에 놀이 이론이나 다양한 보육학 개론에 가면 뒤에 책인이 다 있어요. 요 단어들이 다 있어요. 단어들만 뽑아서 아까 대본을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대본을 작성했을 때 요 대본 요렇게 작성해야 되겠다." 할 때 아 요 단계는 요걸 해야 되겠다. 옹알이 한다든지 이 아이가 평소에 요런 걸 유치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해서 이런 거 지원해서 얘기 많이 해요 하기보다. 유치해서 '이런 용어를 좀 써야 되겠구나.' 입에 계속 붙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건 정말 영화반 선생님한테 제가 하라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 대화를 잘 못하는 영아들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걸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러한 용어가 입에 안 붙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런 거 다 공부했어요. 혹은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공부를 하면 다 아는 내용들인데 이걸 안 써서 입에 안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상담을 할 때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쪼끔 이 내용 엄청 많아요. 요런 것들을 쪼끔 찾아서 '쪼끔 해야 되겠다. 대본을 쓸 때 요 용어 좀 써 보고 요 용어 한번 써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쪼끔 안내해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요게 좀 만족도를 느끼시더라고요. 저 안 그래도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요런 용어를 좀 섞어서 했더니 왠지 제가 좀 자신이 있어졌어요. 부모님 상담할 때 항상 '내가 말하면서도 되게 좀 작아진다.' 느낌이 들었는데 왜 영화반 선생님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맨날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이들 언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용어를 막 쓰다가 그래도 부모님 앞에서 제가 이런 용어도 쓰고 좀 자신 있는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아요."라고 되게 피드백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효과가 있으니까 14 일에 상담이 있는 선생님, 다음 주에 상담이 있는 선생님,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나 이 정도는 하고 있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요거까지도 좀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요? 네. 자 14 일에 있는 선생님 할 수 있지요? 그래도 늦은 시간까지 같이 다 있으시네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런 거 뭐 친구들의 요런 거 제가 강의 자료를 한번 올려 드릴게요. 이거 대단한 건 아니지만 "친구들에 비해서 말이 느려요." 했을 때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접목해서 문장으로 한번 적어 보세요라고 한 번씩 제가 강의 때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거 하셔도 되니까 제가 강의 자료 한번 올려 봐 드릴게요. "요거 어디서 얻어야 돼요?" 해서 요거 항상 여러분 그 어린이집 책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찾기 귀찮으니까 요거 한번 올려 드려 봐 볼게요. 앞에 자료에서 한번 같이 올려 봐 드려 볼게요.
자, "편식이 심하다."라고 했을 때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편식이 심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 음식은 좀 거부를 하나 매 식사 시간 꾸준히 제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먹어 보라고 하고 있어요 하는 용어보다 가끔 편식하는 잘 안 먹는 음식보다도 가끔 편식하는 음식들도 이제 쪼금씩 먹어 보려고 해요 하기보다 좀 시도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뭐 음식을 오래 입에 머무르고 있지만 음식만 들어갔다 하면 입에 한참 동안 있어요 이런 용어보다는 음식을 오래 입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제 교사가 권유하면 좀 씹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교사가 얘기해야 그때야 씹어요 이런 용어보다. 그죠? 훨씬 더 어감이 다 다르게 느껴져요. 뭐 친구를 밀거나 소리 지른다 했을 때 친구와의 놀이 시에 이런 행동이 좀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교사와 함께 친구들하고 사과하고 화해하는 말을 연습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면 제가 맨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가 아니라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는 말을 좀 연습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해요. 아직 언어가 좀 미숙해서 그렇지 아직 말을 잘 못하잖아요. 요때는 원래 말 못해요가 아니라 아직 언어가 좀 미숙하죠 어머니. 그래서 교사가 제가 대신해 줘요 하기보다 좀 모델링이 되어서 좀 보여주고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저하고 같이 말을 하려고 제가 시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맨날 저하고 연습해요." 이런 말보다. 그죠? 이런 거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양한 것들이 집중을 잘 못해요. 자세가 바르지 않아요. 말이 너무 많아요. 낮잠을 안 자고 친구를 방해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엄마들한테 전달할 때 어떤 대본을 써야 할지 대부분 이런 걸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좀 전달하고 싶을 때 부모님 이런 걸 궁금할 때 이런 거를 어떻게 내가 상담자로서 좀 전문성 있게 얘기를 할 때 좀 대본을 한번 적어 보시는 거 연습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좀 전문적으로 강의할 상담할 수 있는 것들 몇 개 뽑아 드렸어요. 시간이 되게 부족하긴 해요. 왜냐하면 같이 연습도 해 보고 보통은 제가 되게 시간을 넉넉히 잡아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습도 해 보고 하는데 이제 무료 강의이고 선생님도 되게 하루 일과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필요한 것들만 제가 쏙쏙쏙 뽑아서 좀 안내를 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9 월에 생각보다 학부모 상담이 잡혀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통해서도 "저 이거 학부모 상담할 때 자료 어떻게 해야 되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셔서 '아 이거 곁들여서 좀 안내를 해 드려야 되겠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 사용하면서 거기 무료 그 자료 통계 자료를 뽑으면 훨씬 더 부모님한테 자신 있게 설득력 있게 이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덧붙여서 요런 오늘 강의를 들으면 더 업그레이드된 상담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 아이들 사용하는 선생님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선생님들한테도 꼭 좀 전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어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 이번 주에 상담이 있는 선생님 중에 정말 엄마가 이러이러한 게 궁금하다고 하는데 저 뭐라고 답해야 될까 궁금한 거 있죠. 고거 한 3명 정도 올려주시겠어요? 채팅 올리면 제가 "선생님 이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다른 분들도 쪼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거를 지금 하고 인제 마무리할게요. 혹시 선생님 중에 정말 이거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엄마가 이거 궁금하던데 저 진짜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한 게 있다면 제가 쪼금 순화해서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대신 좀 마련해 봐 드릴게요. 그럼 고 정도로 고런 형태로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고거를 궁금한 게 있으면 한 3분 정도 남겨 주시면 고거 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그 전문적인 상담하는 내용을 다 인제 강의를 끝났으니까 '요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은 이제 편하게 나가게 하셔도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좀 궁금해서 왔는데 우리 아이들 사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공지사항이 항상 사용법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한 달 사용권은 제가 그 포인트 지급을 해 드리니까 어떻게 1대1 채팅에 들어가셔서 1대1 채팅에 들어가셔서 사이트 내 1대1 회원가입하시고 1대1 문의에다가 "저 오늘 강의 들었는데요. 제가 맡은 관찰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아이는 몇 명입니다."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한 달 포인트는 지급해 드려요. 고걸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선생님들이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쓰시는 관찰일지가 잘 쓰는 관찰일지가 아니거든요. 좀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맞아요. 선생님이 왔으니까 제가 답을 한번 남겨 볼게요. 요즘 들어서 어린이집에 안 가겠다고 옷만 봐도 가져다 두라고 차량도 안 탄다고 막상 가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는지 궁금함이 됐을 때 선생님 생각에 얘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갑자기 얘가 안 간다고 했을까요? 뭔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사건이 없다면
원에서는 어머니 전혀 문제없이 지내고, 그런데 아침에 등원했을 때 좀 미적미적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 지냅니다." 얘기하면 되지만 선생님이 좀 추측할 만한 사건들이 뭐가 없을까요? 인 휴가를 끝내고 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동생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일찍 등원하는 아이예요. 일찍 등원해서 그럴까요? 항시 일찍 등원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아무리 꼼꼼히 체크를 해 봐도 일찍 등원하는 거 외에 이 아이는 별다른 게 없다라고 하면, 왜 성인도요, 정말 회사를 때리고 때리치고 싶은 만큼 싫은 날이 있잖아요. 맞아요. 잠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 어머니도 되게 항상 일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등원해서 이 아이가 어 '왜 그렇지?'라고 계속 좀 주의 깊게 아이를 관찰하고 있는데요. 오전 10 시까지는 되게 피곤해서, 잠도 많아서 이제 피곤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낮잠 자고 나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낮잠 자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하는데, 혹시 어머님 저녁잠을 쪼끔 빨리 자거나 혹은 저녁잠이 좀 늦어진 거 아닐까요? 애가 제가 봐서는 원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오전에 되게 졸려하고 몸이 되게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잠을 좀 더 충분히 자는 게 어떨까. 그런데 아직 어머니 맞벌이 하니까 일찍 등원해야 되니까 좀 저녁잠이라도 좀 일찍 자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다 괜찮다 하면, 아마 저희도 가끔 회사를 가기 싫을 때처럼 이 아이도 그냥 "나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싫어."하고 자기 의견을 계속 얘기할 나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원에서 정말 괜찮은지, 어떤 일이 없었는지 아는데, 꼭 뭔가 있을 것 같은 뉘앙스로 질문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질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네 어머니, 제가 계속 살펴봤는데 오전에 되게 졸려서 그러고 낮잠 자고 나서는 괜찮아요. 혹시 친구 관계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 등원할 때 이 아이가 좀 속상해한 부분이 있나 해서 제가 안 그래도 일 주일 동안 계속 봤어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오전에 쪼끔 피곤해서 좀 짜증 섞인 목소리에서 제가 간혹 계속 안아 주고 '피곤하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별 문제가 없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도 그 부분이 궁금할 거예요. 어린이집에 가면 잘 노는 건 알겠는데 아침에서 이거 똑같네요. 어린이집에 가면 잘 노는 건 알겠는데요, 아침마다 울면서 가는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변선영 선생이? 저는 인제 전소은 선생님 올라오는 거 계속 얘기해 주다 보니까 뒤에도 똑같았네요. 그죠? 선생님들은 모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어머니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에 가면 잘 노는데 왜 아침마다 울고 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선생님도 예측할 만한 무언가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내가 집중적으로 좀 관찰을 해 봤는데, 네, 교실에 들어오면서부터 웃으면서 뛰어드는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제가 봐서는요, 인사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엄마가 알 거잖아요. "윙 찡찡찡." 하는 거지 진짜 우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아침마다 윙, 그 아이의 그냥 아침 인사일 거예요. 제가 봐서는 어머니 그냥 매번 매일 아침에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머님하고 너무 좋아서 헤어지기 싫어서 그러는데, 아침에 교실에 들어올 때 막 웃으면서 뛰어 들어와요. 제가 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인사하자." 이렇게 인사하는 거하고 제가 원에서도 계속 가르치고 있을게 "어머니 많이 마음이 불편하시죠?"라고 좀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실에서 뛰어오는데 뭐, 그죠? 엄마가 아마 가방을 내려놓고, 혹은 차량을 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안 보이겠지만, 가방을 아니면 한번 영상을 찍어 보여줘 봐요, 좀 안심하게. 가방을 내려놓고 가면 휘리리 뛰어 올라가면 '아우 쟤는 정말 왜 저러지?'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아침 그 아이만의, 우리 땡땡이만의 인사법이 아닐까요? 제가 봐도 저거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아침에 엄마하고 너무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겠죠. 나중에 좀 언어도 잘하고 좀 더 성장하게 되면, 나이가 한 해 한 해 먹어가게 되면 잘할 것 같아요.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게 엄마가 아 '왜 그럴까?' 차량을 해서 정말 이 순간을 못 본다면 쪼금 사진 한번 영상 한번 찍어 보세요. "오늘도 잘 웃으면서 뛰어들어 왔습니다." 하면 그걸로 별로 상관 없이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선생님들이 막 올려주는 이런 내용들이, 이 엄마가 어떤 뉘앙스로 나한테 어떤 답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질문인지도, 그죠? 걱정도 되고, 진짜 아무 일 없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은
우리 변선한 선생님의 아이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을 것 같아요, 뛰어오면서 막 들어오니까. 그런데 최소한 노력은 이 아이가 왜 그런지 한번 추측은 한번 해 보고 그러게요 어머니.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남일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추측은 한번 해 보고 고민도 한번 해 보고 고민하면서 얘가 하루 종일 시간 중에 왜 그런지 한번 디테일하게 관찰도 한번 해 보고 그랬더니 어머니 별로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원에서는 너무나 잘 지내고 그나마 쪼끔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아침에 좀 잠이 더 늘어서 왜 또 겨울 되고 이러면 아이가 크면 또 잠도 다 시간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잠을 좀 늦게 자나? 그래서 아침에 너무 피곤한가?' 그거 말고는 아이하고 친구들하고 생활하고 전혀 아침 등원할 때와 같은 좀 짜증 섞이거나 이러한 거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무언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최소한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을 해 봤더니 이렇다라는 것만 전달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뛰어들어오는 애들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못해서 그래 엄마가. 엄마가 일어나서 자기 좀 비위도 맞춰 주고 해야 되는데 다 엄마들이 직장 다니니까 엄마 시간에 쫓겨 가지고 "야 빨리 이거 가방 챙겨야지. 뭐 해야지." 하면 아침에 좋은 소리 듣겠어요? 안 좋은 소리 100%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싫죠. 아침에 일찍 엄마가 일어나서 준비 다 하고 아기도 엉덩이 토독토독 선생님이 낮잠 깨우듯이 토토독 두드려서 "아유 잘 잤어." 쭉쭉이 하고 하면 걔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일어나. 엄마 바쁘다고." 계속 그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원에서 문제가 없으죠? "문제가 없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정말 정확해요. 선생님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뛰어서 막 웃으면서 들어오고 엄마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두 분 선생님이 남겼으니까 질문 주시고 아니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이 질문이 만약에 올라오면 답을 드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는데요. 선생님들은 교사예요, 교사. 그죠? 내가 맡은 아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이 아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맞춰 주는 건 아니에요. 맞춰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내가 아닌 다른 선생님이 맡았을 경우에는 변화할 아이라면 선생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맡고 있는 교사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영유아 시기인 거예요. 오히려 엄마보다 지금은 기관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서 선생님의 한마디, 선생님의 관심 하나, 선생님이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정말 의사보다 더 나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 애들은 다른 반 저 옆 반 애들은 정말 선생님 말 잘 듣는데 우리 반 애들은 왜 전부 다 문제 아이들인 거야가 아니라 선생님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고거를 역으로 생각하고 내 말을 안 들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이 아이가 이 행동을 하는지 깊이 생각을 안 해 보고 어떤 지원을 해 줘야 하는지 지원도 안 해 주고 그냥 발달이 빨라서 내 말을 척척척 잘 듣는 아이하고만 소통하지 않는지 물론 여기 이렇게 열심히 오신 선생님은 안 하겠지만 가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아 나는 교사야. 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도 지금 배웠던 거 곱씹어서 잘 하시면 부모님께서 좀 만족하기도 하고 내가 좀 뿌듯해지잖아요, 상담 잘하면.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성공적으로 상담을 잘하고 싶어 교사니까. 좀 멋진 교사로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도구도 활용하시고 관찰 기록 일지도 네. 아 오늘 강의 바로 올려 드릴게요. 네.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까 바로바로 올려 드리고 제가 녹화본도 올려 드릴게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인제 이거 마무리할게요.